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21세기 초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경제 엔진 위에 서 있었다. 하나는 자유시장의 상징 미국, 다른 하나는 국영주도 경제로 급부상한 중국이었다. 오랜 시간 미국은 세계의 소비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다. 미국이 돈을 쓰면 중국이 물건을 만들고 그 이익으로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며 두 나라는 서로 의존했다. 그러나 2018년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미국산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핵심 산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이른바 무역전쟁의 서막이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삼아 중국의 기술 굴기 즉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을 견제하려 했다. 화웨이, ZTE 같은 중국 통신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었고 오지 기술과 반도체 공급망은 국제 정치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급망 전쟁이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라고 압박했고 애플, 테슬라,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대체 생산지를 찾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내수 중심 경제 전환을 시도했다. 쌍순환 전략 해외 수출뿐 아니라 국내 소비를 키워 위기를 넘기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글로벌 투자 위축, 기술 제재로 인한 성장 둔화. 세계는 중국의 공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감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단지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일본, 독일,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제조망이 흔들렸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았고 동남아는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새로운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불안정해졌고 세계은행은 2020년 이후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을 0.3%에서 0.5% 둔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무역이 정치의 도구가 된 순간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싸움은 더 깊은 곳으로 번졌다. 미국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화웨이,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 첨단 AI,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제재 강화. 중국은 이에 맞서 국산 반도체 육성과 AI 독립 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이 디커플링을 외친다면 중국은 자급자족을 내세웠다. 이제 미중의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경제, 군사, 외교, 사이버, 그리고 이념의 대립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반중 연합을 결성하며 일본, 한국, 호주, 인도와 협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했고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 동맹을 확대했다. 세계는 다시 양극체제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다. 달러 vs 위안, 자유시장 vs 국가 통제,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이 싸움의 승자는 아직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21세기 패권의 방향을 결정짓는 싸움이라는 점이다.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기술 제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중국은 자립경제를 통해 미국 없는 세상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 같은 중간 국가들은 양국의 눈치를 보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다. 총 대신 관세가, 탱크 대신 반도체가, 그리고 군함 대신 데이터가 싸우는 시대.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다.